저도 이제 직장인이니까 정해진 시간 근로를 하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제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걸 찾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부업으로 한 달에 얼마 벌고 계신 거예요? 2에서 300 정도. 그러면 그 2, 300이라는 게 매출이에요,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기준입니다. 한 달에 순이익으로 2, 300을 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하루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돼요? 처음에 세팅할 때는 좀 시간이 많이 들어가죠. 그럼 그걸 제외하고 거의 시간 사용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한 10분? 15분? 롤링하는 데만. 그러면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용해가지고 월 순이익이 200에서 300 정도 나온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그게 진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9개를 하고 있죠. 2, 300 나오는 게 한 개도 아니고 9개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개였는데 최근에 하나를 팔았어요. 그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직장 다니면서 늘렸던 게 3개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하고 계시는 그 방법을 한번 알려주실 거예요? 열심히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한 다음에 부업은 왜 하려고 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매벌이 가장입니다. 자녀가 둘이 있고 급여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사이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퇴근하는 시간에 무슨 일을 할까? 저 많은 일을 해봤습니다. 이 일 하기 전에 젓갈도 팔아봤고 갈치도 팔아봤고 스마트 스토어도 해봤고 여러 가지 부업들을 시도하다가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제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 그런 거 스마트 스토어 돈은 됐어요. 돈이 돼도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입되거나 반복 가능성이죠. 반복 가능성은 저는 크게 세 가지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들면은 반복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거든요. 시간을 적게 써도 한 번 쓸 때 막 다음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에너지를 쓰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왜 위험한 일이라던가 힘든 일들 돈을 많이 주면 반복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시간인데 저는 반드시 구조와 모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시간을 자유롭게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 중에서 저랑 가장 잘 맞고 반복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 게 인간 대여업이었고 하나를 수익화를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찍어낼 수 있겠다, 복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다니면서 한 3개 정도 하다가 지금은 공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휴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공간대여라는 게 지금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거 뭐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모델은 되게 작게 시작해서 투자 대비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고 좋은 모델이 보증금 500 투자하고 시설비 한 450, 그러니까 950 총 투자해서 첫 달에 400 매출 기록한 지점이 있어요. 지금도 평균적으로 250에서 300 정도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의사결정해서 구조화 하기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설명하시는 게 보증금 500에 월세 이제 얼마 되는 거예요? 50만 원. 보증금 500, 월세 50으로 세팅한 다음에 첫 달에 매출이 400 나왔다 했잖아요. 매출 430 나왔습니다. 첫 달에 매출이 430 나왔으면 매출에서 월세를 빼면 순이익인 거예요? 거진 그렇다 보면 되고요. 430 정도 매출이 나오는 데 있어서 소요된 예약 건수가 22건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건당 청소비 한 만 원 나간단 말이죠. 22만 원 청소비, 월세 50만 원, 각종 플랫폼 수수료 뭐 이런 것들 다 제외해도 그런 비용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300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보증금이야 돌려받는 돈인 거고 결국에 이제 월세 나가는 거 이상으로만 공간대여가 되면 되는 거고 시설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400 정도 들여가지고 그러면 그 400 정도 들여가지고 시설 투자한다라는 그 돈이 처음에 이제 수익 나는 걸로 다 회수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회수 기간이 한 달, 두 달에 나오는 업종은 거의 없었어요. 이 업종은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은 한두 달 내에 저는 긴 게 한 4개월이거든요. 그 안에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쭉 수익하기 때문에 언제 중단을 하시든 아니면 매각을 하시든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보증금 500에 월세 50 말고 400을 뭘 투자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뭘 투자하는 거예요? 그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설이 전혀 안 돼 있다. 콘크리트 바닥에 도배도 내가 해야 되고 바닥도 해야 되고 냉난방기도 해야 되고 이러면은 절대 그 견적이 안 나오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매물은 바닥 장판 도배가 다 되어 있었고 싱크대도 되어 있었고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게 리뉴얼 되어 있었고 에어컨도 양쪽에 2개나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 들어간 돈은 일단 난방이 될 수 있는 바닥 열선 시공 추가로 들어간 게 나머지 뭐 가구랑 전자제품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매물을 어떻게 구하냐에 따라서 처음에 초도로 준비하는 비용은 사실 천차만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이 돼 있는 데를 구하는 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네요. 그렇죠. 가성비 좋은 매물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매물들도 있어요. 사실은 작게 시작해서 공간을 여러 개 해보실수록 좀 많이 시야가 확장되고 남들이 못하는 매물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면서 공간을 늘릴 수 있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0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가 있다면 할 수 있죠. 저는 월세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50까지는 열어두시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거는 보통 이제 저희가 단가가 주말밤에 25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총 4주가 진행이 되니까 8회 정도가 진행이 돼서 25면은 20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돼요. 그 200으로 수익이 가능해야 제 생각에는 뭔가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월세를 내고 나서 수익이 돌아야 회수 기간이야 뭐 그 다음이라고 한들 바로 적자가 나버리면 이거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8회의 주말 매출로 감당이
감당이 가능한 월세 수준의 매물로 찾되 내가 오래 장기적으로 운영하려 그러면은 사실 수익적인 부분보다 주변의 소음 이슈 민원이라던가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더 좋겠죠. 저도 망했어요. 첫 번째 지점은. 그때 얼마에 시작했냐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40이었나? 무조건 싸다고 아끼면은 잘 될 줄 알았어요. 월세가 싼 걸 구해서 40만 원이면 뭐 예약 뭐 몇 개만 받으면 되는 건데 안 망하겠지 했는데 보기 좋게 망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싼 게 아니라 가치가 없는데 싼 걸 한 거예요, 제가. 그게 어떤 매물이었냐면 오피스텔 매물에 주변 소음 민원에 막 시달리고 그리고 평수도 작아서 한 4명밖에 못 들어가는 매물을 그냥 싸다고 덥석한 겁니다. 싸다고 해서 그냥 싼 거 말고 상업지 건물에 조금 작게 시작해서 한번 저는 빠르게 경험하는 걸 추천드려요. 경험을 하고 나서 아 이게 이런 업종이고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리스크를 좀 줄인 상태로 빨리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은 아마 알아서 이렇게 성장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장소, 어떤 지역에 있는 거, 어떤 위치에 있는 거를 구하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공간 대여를 부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위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공간 대여업은 파티룸이라고 사람들이 자주 부르잖아요. 실제로 파티 그러니까 모임 수요가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모임 수요가 주로 어디서 있죠? 역세권에서 있잖아요. 번화가 상권들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게 사실 최고 베스트긴 해요. 거기서 모임 수요만 받아가지고는 또 아쉬우니까 거기에 플러스 주변에 오피스가 많으면 오피스 수요를 좀 당길 수 있게끔 화이트보드를 갖다 놓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추가로 대관을 한다던가 아니면 만약에 내가 임차한 공간이 테라스 공간, 예쁜 공간이 있다면 브라이덜 샤워나 뭐 이런 식으로 대관을 한다던가 그래서 공간 용도 자체를 좀 다각화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 매물에 대한 범위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건물이 예를 들어서 신축이 있을 수 있고요. 옆 주변에 저렴한 거 찾다 보면 그냥 좀 오래된 상가 건물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신축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것은 조금 낭비적인 행위이다. 왜냐면 우리가 주거 공간은 신축이 좋아요. 삶의 만족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상업 공간은 사실 삶의 만족도라기보다 매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활성화된 상권은 다 오래된 상권, 구도심이에요. 구도심에는 신축 건물은 잘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 신축이 예쁘고 좋지만 과연 신축이라고 매출이 잘 나올까요? 이건 또 아니란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 공간이라 그러면 저는 신축보다는 오히려 구축 중에서도 좀 저평가된 3선 라인. 좀 찾아오기에는 힘들어도 찾아올 수는 있으니까 3선 라인에 3, 4층 엘리베이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저평가된 매물, 오래된 매물 위주로 확보하려고 하시면은 아마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역 근처에 딱 붙어있는 1선 말고 한 블록, 두 블록 가서 그쵸. 3선에 위치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정도의 느낌이면 3, 4, 5층 다 괜찮죠. 네, 3, 4, 5층의 느낌이면 생각보다 저렴한 매물들이 있다. 그렇죠. 왜냐면 그 공간 자체가 뭘 하든 사실 애매한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그 용도가 애매합니다. 상업지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요즘에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활성화된 상권의 3층, 4층, 5층은 뭐 학원이라던가 보험 영업을 한다던가 여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입점해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빠졌어요. 다 어디로 갔냐면 온라인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업종들이 주로 네일아트, 타투샵 그런 업종들은 또 안에 인테리어도 잘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마저도 인건비 감당이 안 되니까 없어지는 경우가 또 덜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공실화되고 구도심에 약간 3선 라인들이 용도를 잃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할 수 있는 업종이 저희 업종이 아닌가 싶어요. 도심에 있으니까 사람들 모이기는 좋아. 그리고 공간 용도를 특별히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어떤 사람 회의를 하고 어떤 사람 촬영하고 어떤 사람 모임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각화해서 지원해 줬더니 오히려 내가 거기에 인건비 태우고 재료비 태우면 사업하는 것보다 많이 벌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간 대여를 뭔가 특정 목적을 두고 막 내가 뭐 인테리어를 엄청 꾸미고 이러지 말고 뭐 500에 50이 되면 3선 라인에 엘리베이터 없는 3층이나 4층이나 5층 구한 다음에 기본적인 직기류들 있잖아요. 전자레인지가 됐든 TV가 됐건 이제 설치를 해주고 너네들이 이제 뭐 알아서 써라 이거는 나는 공간을 그냥 대여해 줄 테니 너네가 뭐 사무용도로 쓰려면 사무용도로 쓰고 네, 그렇죠. 파티룸으로 쓰려면 쓰고 뭐 알아서 그냥 이제 쓰다가 시간 되면 정리하고 나가라 이거네요. 정리도 이제 저희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객들이 보증금을 묶어두고 쓰게 돼 있어요. 보증금을 환급 받으려면 고객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청소비를 아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공간대여 업종이 생겨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보증금 시스템도 되게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현 시점에서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은 구했어요. 일단 공간은 구했으니까 내가 뭔가 이제 직기류 내는 거 넣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걸로 세팅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파티룸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뭐 조명에 엄청 신경을 쓰신다던가 블링블링한 거 누가 봐도 되게 그냥 인스타 감성의 이런 것들 그런 파티룸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하는 컨셉은 좀 그렇진 않아요. 저는 고객한테 필요한 거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테이블 있으니까 의자 우자고 기본 셋이에요. 그리고 모여서 사람들 놀려고 하는데 심심하죠. 뭐하고 놀 걸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는 뭐 보드게임, TV라든지 뭐 빔이라든지 블루투스 마이크라든지 그런 것들 그냥 심플하게 제공을 합니다. 만약에 의뢰가 오면은 브라이덜 샤워는 브라이덜 샤워로 꾸미고
꾸미고, 돌잔치가 오면 돌잔치로 꾸미고, 그렇게 하면 뭐 추가적인 매출의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점이 뭐냐면 제가 그 장소에 묶여버립니다. 청소 내가 하고 직접 꾸미고, 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내가 들어가는 시간이나 에너지 대비해서 사실 올라가는 매출은 크지 않으니까 저는 과감하게 이걸 다 버렸습니다. 고객들 보고 꾸미려면 직접 꾸미세요. 그리고 꾸민 부분 정말 예쁘게 잘 꾸미셨으면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시면은 실제로 막 페이백도 해드리고, 오히려 그래서 고객들이 잘 꾸며놓고 가요. 그리고 이 고객이 꾸민 걸 그 다음 고객이 만족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좀 굴러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말 필요한 것만 넣어가지고 최소화시킨 거네요. 그쵸. 최소화시키고 에너지마저도 최소화시키고. 저는 사업 구조, 모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적게 벌더라도 구조적으로 벌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그것들을 복사해 나가면 된다라는 아주 심플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내가 한 공간에 내 시간이 엄청 많이 묶여버리면 지금처럼 이제 9개까지 확장을 못했는데 한 공간에 들어가는 시간이 너무나 낮다 보니까 9개까지 늘린 거고, 한 군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2, 3일 정도 번다고 했는데 지금 9개니까 엄청나게 버시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이 사업의 핵심 성수기는 연말이에요. 연말까지 고려했을 경우에는 아마 더 많이 수익이 난다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시간 안 되고 하면 뭐는 더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더 늘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따가 매물을 보러 가고요. 저는 한 20개까지는 올해는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9개 중에서 6개가 올해 생긴 거예요. 7개 오픈하고 하나를 팔았는데 5개를 한 달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마음 먹으면은 매물들도 지금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 사실 오픈 하나 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이게 또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프로세스 정리가 돼요. 사실 오픈 과정에서도 시스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픈하는 속도도 남들보다 훨씬 빨라지고, 저는 사실 이거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가 올해 연말까지 한 20개 정도 하고 더 많이 늘려서 더 좋은 지점들, 수익이 잘 도는 지점들이 있으면 매각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제 계획입니다. 거의 그냥 세팅만 해놓으면 일 안 하고 거의 패시브 인컴 느낌으로 계속 들어오는 돈이니까. 그렇죠. 공간이 일을 하는 거지 제가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청소도 어떻게 보면 외주화 시킨 거고. 일반 외주업체에 외주를 주게 되면 단가가 비싼데, 저는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을 반드시 씁니다. 건당으로. 인근에 계신 분들은 이동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저렴한 가격에도 잘 해주세요. 이게 사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청소를 하시는 개인한테 그냥 이제 일을 주면서 그 업을 안 하시는 분이라도 괜찮아요. 근처에 계신 뭐 통장님이 봐주실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청소라는 게 일이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근에 계시면서 짬짬이 틈나는 분들이 봐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잘 찾을 수 있다면 계약하고 세팅까지, 오픈한 데까지 일주일 열흘도 안 걸리는 거죠. 뭐든지 시작이 어렵거든요. 시작하려고 그러면 내가 언제 저만큼 가지 하는데,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는 거를 택하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돈을 벌려면 초고수가 돼야 돼요. 근데 진입장벽이 어느 정도 있으면 요 허들을 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행률이 현저히 떨어져요. 100명 들으면 하는 분 한두 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되게 좋은 거는 요것만 뛰어넘으면 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재생산도 가능한, 반복 가능성도 높고 수익률도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해보시는 거 작게라도 강추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거를 공간만 만들어 놓으면 안 되고 온라인에서 누군가가 이거를 예약할 수 있도록 뭔가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등록하는 홈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어디다 등록하는 거예요? 이미 대중화된 플랫폼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클라우드라고 하는 앱이 일단 국내 1등 앱이고요. 저는 대구에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보다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라던가, 왜냐면 이거 제가 간판 달아놓고 고객들이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존재하지 않으면 예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스페이스 클라우드, 스마트 플레이스, 그리고 최근에 여기어때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어때 앱도 이용해 주시면은 플랫폼 다각화가 될수록 이제 예약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올려버리면 지역 검색을 했을 때 내 공간이 그 지역에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이용객들이 늘어나면 이제 후기가 쌓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예약률이나 이런 게 좀 더 원활해지겠네요. 맞습니다. 모든 온라인 사업은 기하급수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간업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것도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이거든요. 처음에는 뭐 후기가 적고 오픈하자마자 막 이렇게 예약이 터지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리뷰가 쌓이고 고객들한테 알려주고 나중엔 브랜딩까지 되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구조화된 예약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는 뭐 어떤 사업보다 되게 탄탄한 수익 구조를 가진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다는 그 개념 안에서 봤을 때는 시간 들어가는 대비 괜찮은 거네요, 사실은. 상당히 괜찮죠. 건물을 가지거나 자산을 가지게 되면 재산세도 사실 상당히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남의 거 임차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거의 무한대로 증식시키는 거다 보니까, 왜냐면 공간을 늘릴수록 더 올라가니까요, 단위가. 그렇죠. 건물주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잘만 구축하면. 공간 자체에 대한 트렌드가 요즘 그래요. 약간 소유의 목적이 차익 실현에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 와중에 약간 도외시된 곳이 공간의 사용 가치란 말이죠. 근데 사용 가치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기회인 거예요. 사람들이 공간 사용 가치에 주목하지 않거든요. 투자 목적으로서의 가치에만 좀 많이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 사용 가치에 주목을 하고, 실제로 이 사용 가치를 온라인이라는 도구,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가치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면 건물주가 내는 세금도 안 내고, 건물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 첫 번째는 들어가는 돈이 몇십 분의 1도 안 쓰는데 더 많이 벌어요. 두 번째는 에너지도 건물주랑 비슷하게 써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덜합니다. 그리고 세금도 적게 내죠. 부가세나 뭐 종합소득세 정도인데 그게 절대 뭐 종합부동산세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적은 거죠. 공간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비스 비용은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은 건물주는 사실
사실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올리긴 좀 어렵거든요. 만약에 상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걸 사서 수익 상가로 투자하는 것보다 공간 대여 사업 방법을 익히시면 이게 훨씬 더 압도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을 점할 수 있는 투자다. 공간 대여를 우리가 해가지고 어떤 걸 만들어놨어요. 그럼 기존의 어떤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건물주가 장사를 되려면 이제 쫓아내고 내가 그거 먹고 뭐 이러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있었죠. 방금 말씀하신 그 건물주들이 임차인들 내쫓고 자기가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게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사실 특권이죠. 이게 또 되게 일방에게만 유리한 특권이에요. 임차인은 오히려 계약 해지하겠다 그러면은 3개월인가 통보하고 나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사가 안 되면 나가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갔을 때 짊어져야 될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 건물 하나 잘못 사가지고 얻는 리스크보다 내가 만약에 시설을 새롭게 한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지점처럼 집기를 세팅했다. 그럼 집기들은 중고로 팔리거든요. 그럼 들어간 돈에 어느 정도 회수가 되죠. 그럼 뭐 월세 뭐 싸게 들어갔으면 뭐 예약이 전혀 안 되진 않았을 거니까. 그래서 한번 해봤을 때 잃는 게 크지 않아요. 어차피 보조금도 다 회수되니까. 보증금 회수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알려주실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늘려나가면 나만 혼자 이익인 사실 그런 거네요. 저도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많이 듣습니다. 공간대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맞는가. 진짜 이거는 사실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하는 게 답이에요.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 거면 예를 들어서 뭐 몇천만 원 몇억 들어가가지고 다 이제 뭐 잘못되면 다 잃는다 이런 거면 사실 리스크가 크고 되게 힘든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저렴하게 시작하려면 보증금 500짜리에 집계 정도 세팅해가지고 한번 시작해봤을 때 실패한다고 해도 리스크가 엄청나게 헤비한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해피한 게 없죠. 만약에 그 공간을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렇게 썼어요. 직장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요 아무것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런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기까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시간 사용을 바뀌지 않고 변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실 환경 변화가 필요해요. 근데 공간 사업을 하나 시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제가 그 공간에 가게 돼요. 그 공간에 가게 되면은 제 시간 사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원래 집에 갔으면 애들하고 놀아주다가 TV 보다가 그냥 뭐 맥주 한 캔 먹고 잘 시간에 그 공간에 가게 되면은 생산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월세도 비용이 아니다. 무조건 그냥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사 끝나고 집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늘어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리모컨 켜가서 TV 크게 되고 네모에서 이제 먹을 거 꺼내가지고 먹게 되니까 그쵸. 늘어지는데 예약 없는 날에는 내가 그 공간에 가가지고 내가 사용해도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겠네. 공간 대여를 예약 들어온 날에는 예약 쓰고요. 카톡이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모임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오프라인 모임을 거기서 해버리면 참가비라도 몇만 원씩 받으면 그걸 거기다가 넣어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로스되는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저도 사실은 다양한 부업들과 다양한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연구하고 해봤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안 할 이유가 크게 있어 보이지가 않고요.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이거는 파이프라인 여러 개 중에서 하나로 좀 해야겠다. 그렇죠. 저 강추드리고 싶어요. 여기도 보면 촬영 장소잖아요. 이 촬영 장소를 예를 들어서 내가 촬영만 하지 않고 대관도 할 수 있다. 진행해 나가셔도 되고. 이거 해보고 나서 퇴근 후 부업으로 주말 부업으로 공간 대여를 한다는 분한테 사업자를 낼 때 업종명을 뭘로 해야 돼요? 저는 서비스업 공간 대여 이렇게 내고요. 최근에는 뭐 전시 컨벤션 이렇게 내기도 해요. 업종 형태는 서비스업 공간 대여 이렇게만 내셔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간을 세팅한 다음에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네이버 플레이스나 이런 데다가 등록한 다음에 거기서 예약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약 받을 수 있나요? 거기서 직접 예약이 들어오죠. 그거 외에 조금 이제 브랜드 성장이 시작하면 자기만의 홈페이지 구축하고 막 그래요. 홈페이지에서도 들어오고 SNS 채널에서도 들어오고 뭐 네이버에서도 들어오고 여기어때에서 들어오고 이러면은 이제 문어발이잖아요. 어떻게든 채울 수는 있다. 네. 그래서 한 군데가 이제 수익화가 성공을 하게 되면 네. 그 경험치를 바탕으로 다른 공간 구해가지고 또 늘리고 하면서 월 수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지금 이제 올해 그걸 입증하고 있죠. 맨날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거 사업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복부 탈 수 있다. 수유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퇴근하고 밤에 했어요. 한 달 만에 제가 5개를 하고 나서 이번에 5개가 다 수익이에요. 적게는 200, 많게는 500까지 수익이에요. 그럼 지금 9개 운영하는 것 중에서 적절한 데는 없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없죠. 한 공간에 토탈 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을 정해져 있잖아요. 그 24시간을 어떻게 이제 예약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저희는 패키지 2개가 크게 돌아가요. 낮 패키지는 12시에서 이제 저녁 6시, 밤 패키지는 저녁 8시에 들어와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10시에 나가는. 근데 요거는 이제 호스트마다 조금 시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단순화하는 이유는 백종원 대표님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비슷한 건데 메뉴가 너무 많으면 선택을 오히려 못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잘 나가는 메인 타임대를 묶어서 좀 할인 혜택을 좀 시간보다는 좀 많이 싸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예약을 좀 심플하게 돌리면은 호스트 입장에서 관리도 쉽죠. 2개의 큰 축을 잡아놓고 물론 시간 타임도 넣긴 해요. 그럼 이제 시간 타임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이 패키지 시간 해치는 건 안 받죠. 근데 패키지 시간 해치지 않고 약간 걸쳐있다 그런 것도 받아주고 이런 식으로 상품 구성하고 있습니다. 12시부터 6시의 소비자가랑 저녁 8시에서 다음날 10시까지의 소비자가가 얼마예요? 평일 같은 경우에는 낮이 6만원, 밤이 13만원.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낮이 13만원, 밤이 25만원. 근데 주말은 이제 금요일 밤이 주말로 들어가요. 금토 밤이. 일요일은 오히려 평일로 들어가고 다음 날이 쉬는 날이냐 아니냐에 따른 거죠. 6, 13, 25. 요게 이제 기본 저희 세팅입니다. 그럼 월세 5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주말에 사실 예약 그거님 월세 내죠. 몇 번 되면 사실 월세를 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 수익인 거네요. 다 수익이죠. 거의 인건비가 청소 그거 용역
교육할 때 제약은 안 되니까 안 들죠. 리스크만 좀 피하면 굉장히 이제 꿀이네요. 꿀이죠. 이거에 보고 관심 생겨가지고 도전하려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인간의 삶이 공간 안에서 시간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을 사업을 하면서 되게 보람이 되는 거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되게 소중한 하루거든요. 일상을 쭉 보내다가 그날 정말 재밌게 놀고 가세요. 마찬가지로 호스트인 저도 이 공간에서 제 시간을 많은 부분을 바꿨습니다. 다각화해서 인생에 많은 기회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다는 것, 자기가 의도한 공간을 갖는다는 것, 이거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소중하고 귀한 얘기들 들려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긴 영상 봐주신 시청자님들께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